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루해진 적이 있다면 저처럼요. 아마 이 머리 받침대를 갖고 놀아봤을 거예요. 네, 뽑을 수 있고 비교적 쉽게 뽑혀 나오죠. 처음에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차에 갇혀서 창문을 깨고 나와야 한다면 하고 싶은 게 그걸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심지어 알루미늄 호일 상자에도 비밀이 있어요. 상자 측면에는 눌러 넣을 수 있는 작은 탭이 있어요. 너무 간단하지만 그게 사실 호일 롤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죠. 이 탭은 힘들이지 않고 호일을 빼서 떼어내는 걸 더 쉽게 해줘요. 특정 도구, 손잡이 또는 심지어 펜을 잡을 때 고무 재질로 코팅되어 있으면 왜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사람 피부 바깥층의 케라틴은 작게 보면 거칠고 뻣뻣해요. 자, 광택이 나는 금속이나 유리가 있다고 해보죠. 이건 단단하지만 표면은 매끄럽고 방수 처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만졌을 때 실제 접촉면은 처음의 마찰력처럼 작아요. 땀구멍이 수분을 분비하기 때문에 케라틴이 수분을 공급받아 부드러워져요. 그것 때문에 접촉 면적을 고무와 같은 부드러운 재질에 거의 즉시 도달할 것 같은 값으로 증가시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물질을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촉각에 의해 사용될 수 있어요. 비니와 기타 모자에 붙어있는 폼폼은 단순히 귀엽고 푹신해 보이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뭐 적어도 목적이 있었죠. 그 이론들 중 하나에 의하면 프랑스 선원들이 날씨가 거칠어질 때 배의 머리를 다치지 않게 폼폼이 달린 모자를 쓰곤 했다고 해요. 네, 배 천장은 정말 낮아요. 파도가 세면 쾅! 머리를 천장에 쉽게 부딪힐 수 있어서 폼폼이 유용하게 쓰였어요. 지금은 그냥 겨울 모자의 귀여운 옵션일 뿐이죠. 저 오븐 밑에 신비로운 서랍. 다른 곳에 둘 곳이 없어서 부엌 용품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서랍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잘 사용하셨지만 서랍은 원래 음식을 따뜻하게 하도록 디자인되었어요. 적어도 음식을 제공할 준비가 될 때까지요. 그리고 아래 캐비넷 및 공간에 약간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들어 올릴 수도 없는 그건 이 부분은 톱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 때문에 요리하면서 조리대에 더 가까이 설 수 있어요. 또 캐비넷의 문은 바닥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가락 위로 여닫게 되죠. 싱크대 밑에 있는 캐비닛도 보관용이 아니에요. 아마 거기에 청소용품을 보관하겠지만 진짜 목적은 싱크대가 새고 배관 공사를 해야 할 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죠. 사탕을 다 먹은 후에 볼 수 있는 막대 사탕 위에 있는 그 이상한 구멍은 호루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조 과정과 관련 있어요. 뜨겁게 녹은 카라멜을 틀에 부으면 그중 일부가 이 신비한 구멍으로 스며들어 굳어요. 이렇게 하면 사탕이 막대기에 붙어 떨어지지 않죠. 키보드 글자들은 무작위로 배열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초의 키보드는 타자기에 있어요. 타이피스트들은 자기 일을 너무 잘하게 되어 너무 빨리 타이핑하기 시작했고 키 팔이 어느 순간 꼬여버리고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조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타이피스트들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키 순서를 더 무작위로 만들어야 했죠. 그래야 기계를 계속 작동시킬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측면에 있는 솔로 신발 닦는 것도 좋아하나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이 솔의 주요 임무가 아니에요. 솔은 안전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 너무 가까이 서 있을 때 가방과 옷이 에스컬레이터에 끼곤 했어요. 이 나일론 솔이 약간 심리에 영향을 줘서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의 패널 스커트에서 발을 떼고 사고를 면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핀에 폼으로 곡선이 있다고 생각해서 웨이브가 있는 쪽을 위로 한 채 머리에 꽂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작은 물결 무늬는 사실 밑에 있는 머리를 한 움큼 잡고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있어요. 그래서 물결 쪽이 밑으로 가야 해요. 측정 테이프 대부분에는 작은 슬롯이 끝에 있는 금속 조각이 딸려 있는 걸 봤을 거예요. 만약 손에 물건이 가득하다면 간단하게 길이를 재기 위해 못에 조각을 걸어보세요. 자세히 보면 조각의 한쪽에 톱니가 약간 나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점을 표시하는 데 쓸 수 있어서 연필이 필요 없단 뜻이에요. 만약 비행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아마 창문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보셨을 거예요. 긴장할 거 없어요. 고공 비행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거든요. 이건 분리도 홀이라고 불려요.
승객들을 외부 압력으로부터 실제로 보호해주는 3개의 유리창의 중앙 유리에서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구멍은 아주 작지만 외부 유리창의 압력을 모두 덜어줘요. 또 그 구멍은 기내 압력에 점차적으로 노출되어 유리창의 압력 불균형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돼요. 하인츠 케첩병 한가운데 있는 5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죠? 회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11%만이 이 숫자가 제품 라벨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안다고 해요. 이곳은 사실 요리에 소스를 뿌리도록 두드리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 다음에 케찹이 먹고 싶다면 바닥을 쾅쾅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부분을 치면 돼요. 컵 바닥에 있는 홈은 식기세척기에서 씻는 걸 더 편하게 해줘요. 컵을 뒤집어 놓으면 이 홈에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컵을 꺼낼 때 물이 발 위로 떨어지지 않게 돼요. 또 이 홈은 시원한 공기가 컵 아래로 흐르게 해주기 위해서도 있어요. 뜨거운 음료를 부은 후에 데울 때 컵이 깨지는 것도 막아줘요. 여러분은 아마도 아이폰 카메라 옆에 있는 작은 점을 봤을 텐데 그걸 플래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요, 플래시가 아니라 후방 카메라를 쓸 때 소리를 잡아주는 마이크예요. 다음번에 맥도날드에서 간단히 먹으려고 감자튀김을 먹기로 했다면 상자 위 근처에 있는 구부릴 수 있는 플랩을 확인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감자튀김 쪽으로 구부리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감자튀김을 덮고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그렇게 인내심이 많지 않다면 플랩을 뒤로 젖혀 기본적으로 감자튀김을 위한 임시 접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충분히 아래로 구부려주세요. 그게 다시 튀어올라 소스를 여러분 온몸에 뿌리는 건 원치 않겠죠? 정말이에요. 진짜 엉망이 돼요. 1970년대의 사람들은 치약이 단지 입안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입냄새도 상쾌하게 해주길 바랬죠. 아쿠아프레쉬는 이에 바로 대처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제품에 파란색 줄무늬를 추가했어요. 소비자들이 치아와 잇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치약에 3번째 빨간 줄무늬를 추가했어요. 이 치약에는 이제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상쾌하게 하기, 깨끗하게 하기, 그리고 플라그 제거하기. 그리고 단색의 흰 치약도 같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래도 브랜드들은 치약에 줄무늬를 계속 넣고 있어요. 치약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튜브 바닥에 있는 색깔들 아세요? 이 색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이건 광 센서로 튜브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줌으로써 제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있어요. 그 덕분에 기계는 튜브를 적절히 절단하고 밀봉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손세정제는 흔하며 손 씻는 것 외에도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쓸 수 있죠.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고 싶을 때도 효과가 좋아요. 세정제는 쏟아진 미끄러운 기름을 해체하고 기름 제거제 역할도 잘해요. 더운 날엔 탈취제로도 쓸 수 있어요. 병 바닥에는 대부분 작고 이상한 모양의 자국이 있어요. 데코러그라고 불리는데 이게 없다면 병은 지금의 모양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런 병들은 기계로 대량 생산되는데 각각 모양이 똑같아요. 플라스틱 병은 대부분 그림이 그려져야 하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은 그림이 항상 각 병의 같은 위치에 인쇄되게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데코레이팅 러그의 줄임말인 데코러그를 발명했어요. 이는 사실 그림을 그리는 기계에서 각각의 병들이 같은 방향으로 있을 수 있게 잡아줘요. 이게 없다면 일하는 사람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손으로 병을 조정해야 할 거예요.